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입원한 환자와 간호사의 위험한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407호 병실 침대 위에서 저는 67세 환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환자복 단추가 풀어진 그의 가슴에 내 손바닥이 닿아 있었죠. 땀에 젖은 간호복이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진 씨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신경 안 써요, 지금은. 쟤를 뒤를 움켜쥐었어요. 입술이 내 목을 타고 쇄골로 내려왔죠.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환자분. 목소리 죽여요. 간호사실에 들려요. 하지만 그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죠. 간호복 사이로 들어온 그의 손이 제 옷 속 끈을 만졌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와요? 그가 재빨리 나를 옆으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어요. 문이 열리기 직전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단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건강검진센터 VIP 병동. 새 환자 강민준 67세. 차트를 받아든 순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죠. 407호 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그 남자가 2주 만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죠. 키 180의 단단한 체격.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죠.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최수진입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그의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묻어났죠. 반갑습니다, 수진 씨.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혈압 체크할게요. 그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걷어올린 팔을 보고 속으로 탄성이 나왔죠. 67세 남자의 팔이 아니었어요. 탄탄한 근육에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혈압계를 감으려고 팔을 잡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살짝 터치했어요. 손이 차네요, 수진 씨. 아, 예, 항상 그래요. 그의 피부는 뜨거웠습니다. 혈압을 재는 내내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내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죠. 다 됐어요. 혈압계를 풀면서 손이 그의 팔뚝에 스쳤습니다. 딱딱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매일 2시간씩 해요. 수진 씨는 운동 안 해요? 몸매 좋으시던데요. 환자분 그런 말씀은 사실인데요. 특히 허리 라인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환자가 간호사 몸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저 가볼게요. 수진 씨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2년 전에요. 왜요? 바람 피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요, 젊은 여자 만나서. 바보네요. 수진 씨 같은 여자 놓치다니. 눈이 없나 봐요. 그날 밤 야간 근무 때 다시 407호에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대부분 환자는 잠들었지만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잠 안 주무세요? 당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체온 체크해야 해서 왔어요. 핑계네요. 네,
나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환자분 무슨 말씀을. 솔직해져요, 수진 씨. 체온계를 들고 그의 이마에 가까이 갔습니다. 순간 그가 내 손목을 잡았어요. 환자분 놓으세요. 싫은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규칙 때문에요? 당연하죠. 규칙 어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날 뚫어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혼하고 남자 만난 적 없죠? 눈빛 보면 알아요. 얼마나 외로운지. 놓으세요. 놓으면 후회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끌리잖아요. 나도 당신한테 끌리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67세라서 그래요? 나이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제가 간호사라서요. 퇴원하면 상관없잖아요. 그가 나를 잡아당겼습니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무릎에 반쯤 걸터앉은 상태였죠. 환자분 제발. 민준이에요. 민준이라고 불러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간호복 위로도 느껴지는 뜨거운 손길. 다른 손은 내 허벅지 위에 올라왔어요. 이러지 마세요. 싫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싫지 않았거든요. 대답 없으면 좋다는 거죠.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가 피식 웃었어요. 목소리 예쁘네요. 환자분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귓불을 스쳤어요. 혀끝으로 살짝 할랐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키스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안 돼요. 정말요? 그의 손이 내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눈은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일어섰죠. 다른 간호사 목소리였어요. 내일 밤 11시 기다릴게요. 정신없이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가 거울을 봤어요. 새빨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날 밤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407호가 신경 쓰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자꾸 생각났죠. 그의 손길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낮 근무 때 그가 말했습니다. 퇴원 연장했어요. 왜요? 당신 때문이죠. 한 달 더 있을 거예요. 수진 씨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처음엔 키스만 했어요. 그 다음엔 옷 위로 만지고, 그 다음엔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왔죠. 일주일이 지날 때쯤 우린 이미 선을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새벽 2시, 나는 환자의 침대 위에 올라타 있었고, 그는 내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침대 밑에 숨은 채 숨을 죽였죠.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간호사였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수진 간호사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이상한 애 분명 2층에 있다고 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어요. 모든 게 침대 밑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입을 막았어요. 수간호사의 발소리가 병실 안을 움직였죠. 환자분 정말 수진이 못 봤어요?
407호 마지막 체크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글쎄요, 1시간 전쯤 갔다 온 것 같은데. 이상하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온몸에 먼지가 묻었죠. 민준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가 날 일으켜 세우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어요. 그 손길이 자꾸 엉덩이를 스쳤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당연하죠. 민준 씨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더 조용한 데서 만나요, 수진 씨. 어디요? 옥상이요. 밤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보다 더 위험할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밤 12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어디 갔다 와? 수간호사였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얼굴이 빨개졌네. 더워서 그래요. 다음 날 밤 11시 55분. 옥상 계단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손이 나왔어요. 놀랐어요? 수진 씨, 민준 씨였습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춥죠? 조금요. 그가 자기 가운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급수탑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완전히 가려진 공간이었죠. 민준 씨가 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어요. 어젯밤 끝까지 못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도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습니다. 깊고 격렬한 키스였어요. 허리를 감싼 손이 엉덩이로 내려왔죠.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의 손이 간호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찬바람이 가슴에 닿았어요. 유니폼 속으로 들어온 손이 속옷을 만졌죠. 민준 씨 보려고 입었어요. 속옷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살같이 돋았어요. 그의 입술이 목을 타고 쇄골로,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왔죠. 아, 민준 씨. 참아요. 소리 나면 안 돼요. 입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의 혀가 민감한 곳을 자극했죠. 67세 맞으세요? 왜요? 실력이 좋아요? 미치겠어요. 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왔어요. 스타킹 위로도 느껴지는 뜨거운 손길. 더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옷을 정리했습니다. 민준 씨가 나를 급수탑 뒤로 더 밀어 넣었죠. 이상하네, 분명 여기서 소리 났는데.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내 입을 막았어요. 발소리가 3m, 2m로 가까워졌죠. 그때 옥상 반대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보안 요원이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계단으로 뛰었어요. 빨리 내려가요, 수진 씨. 숨을 헐떡이며 5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아니요, 저도 좋았어요.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진 씨, 나 진심이에요. 수진 씨한테. 저도 알아요. 결혼해요, 수진 씨. 네. 나랑 결혼해요.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수진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요. 나는 수진 씨만 있으면 돼요. 생각할 시간 주세요. 얼마나요? 일주일. 그날 이후 혼란스러웠습니다. 67세 남자와 결혼? 35살 차이. 3일째 되던 날 간호사실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진이 요새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맨날 407호만 가잖아. 혹시 그 환자랑?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퇴원할게요. 수진 씨 내일 퇴원해요.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준 씨는 정말 퇴원했습니다. 퇴원 서류에 사인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죠. 수진 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7시에 병원 앞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환자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그는 더욱 멋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수진 씨 좋아할 만한 곳. 차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여긴 너무 비쌀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마요, 수진 씨. 식사하는 내내 민준 씨는 나만 봤습니다. 그 시선이 뜨거웠어요. 결정했어요? 수진 씨 결혼 말이에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설득할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식사 후 민준 씨가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끝까지 하고 싶어요, 수진 씨. 저도요. 호텔방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방해할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둘뿐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진짜로 선을 넘었습니다. 67세 남자와 32세 여자. 35살 차이는 침대 위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67세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다음 날 아침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민준 씨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수진 씨 이제 결정해줘요. 민준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민준 씨. 그가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린 몰랐죠.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결혼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집에 가요. 소개시켜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가면 알게 돼요. 차는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죠.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창문. 한강뷰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남자와 30대 후반의 여자. 민준 씨를 닮았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옆에 여자는 딸이겠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민지야 소개한다 수진 씨. 두 사람의 시선이 나를 훑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들 민호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그 간호사예요? 나이가 몇인데요? 32살이야. 딸 민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나이가
제 동생보다 어려요.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말 조심해. 수진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에요? 67살이면 어때 사랑하는데. 민호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 얼마 원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얼마 주면 사라질 건데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전 정말 민준 씨를 사랑해요. 민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67세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누가 믿어요? 민지야, 그만해.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가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수진 씨 놀랐죠? 미안해요, 말 안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민호 씨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억 있어요. 이거 받고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받을 수 없어요. 10억? 20억?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진짜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수진 씨 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나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애들이 너무 심했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는 무슨 내 자식들이 저렇게 돈만 아는 인간들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민준 씨, 뭐예요? 민준 씨 부인이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처음엔 사랑했죠. 하지만 마지막 10년은 그냥 의무였어요. 병이 있었어요.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했어요. 제가 간병했죠. 그래서 병원에 익숙했던 거예요? 내 병원이 집보다 편할 정도였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 씨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 전 대체 뭐예요? 아내 대신? 아니에요. 수진 씨는 달라요. 당신 보면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정말요? 네, 민준 씨가 좋아요. 나이 차이도 자식들 반대도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민준 씨. 네. 민준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애들이 저렇게 난리예요? 민준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건설회사 운영한다고 했죠? 사실 대성건설이에요. 대성건설이요? 대성건설은 중견 건설사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어요. 자산 규모가 수천억은 되겠죠. 그럼 민준 씨가 회장이세요? 네, 창업주예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VIP 병실, 고급 외제차, 펜트하우스,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 애들은 제가 재혼하면 재산이 분산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수진 씨, 저는 상관없어요. 재산 다 버리고 수진 씨랑 살아도 돼요. 진심이에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요. 왜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사람을 보냈어요. 수진 씨 조사하려고. 네. 가만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아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시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을 때 수간호사가 날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왜요? 누가 너에 대해 물어보러 왔더라. 누구요? 탐정 같던데 내 신상 정보 알려달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 사람을 보낸 거였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안 알려줬지, 개인정보인데.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 이러다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상대는 민준 씨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수진 씨를 포기할 순 없어요.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과연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후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병원 원장실로 호출됐거든요. 수진 간호사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옥상에서 키스하는 사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수진 간호사, 이게 사실이에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요.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중대한 징계 사유예요. 그때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의 아들 민호 씨였어요. 원장님,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 씨가 웃으며 나를 봤어요. 수진 씨, 이제 아버지한테서 떨어지겠죠? 당신이 이런 짓을.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는 여자는 가만 안 둬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간호사,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8년간 일한 병원.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 저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민호 씨가 원장한테 사진 보여줬어요. 그 자식이 포기하지 마요. 수진 씨,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믿어요, 나를.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병원으로 와요. 왜요? 저 해고됐잖아요. 와보면 알아요. 병원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원장, 이 사진들과 서 있었어요. 여러분께 알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병원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비공개 인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당하게 해고된 최수진 간호사 즉시 복직시키세요. 민호 씨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준 씨가 차갑게 아들을 봤습니다. 민호야, 넌 내가 뭐라는 사람인지 잊었나 봐. 내 돈으로 산 병원이야. 민준 씨가 나를 봤습니다. 수진 씨, 여러분 앞에서 말할게요. 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도 수진 간호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뭐요? 이 사람 전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전문의요.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나를 봤어요. 수진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사실이에요.
민준 씨 전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람 피워서 이혼했죠. 그래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혼자 산 거예요? 내 위자료도 안 받고 나왔어요. 자존심 상해서.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간호사는 이 병원에서 8년간 모범 간호사였습니다. 징계 한 번 없었어요. 민호 씨와 민지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버림받은 여자라는 게. 바보 같으니 그게 수진 씨 잘못도 아닌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랑 35살 차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신경 안 써, 내 인생이야.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너희도 알아야 해. 아버지도 사랑할 권리 있어. 나이 들었다고 포기해야 해? 아버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수진 씨랑 있으면 행복해. 그럼 할 수 없죠, 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대신 수진 씨 잘 모시세요. 당연하지. 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민호 씨, 민지 씨.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3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67세 신랑과 32세 신부.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민호 씨와 민지 씨도 축하해 줬습니다. 처음보단 훨씬 따뜻한 표정으로요. 신혼여행 침대에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나도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괜찮았어요. 민준 씨가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민준 씨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수진 씨. 민준 씨가 해주는 거요. 그럼 집에 가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이 차이가 확연히 보이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67세와 32세의 사랑.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노년에 찾아온 가슴 떨리는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